안녕하세요. 아트 감수성 맘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며 고민이 많으시죠? 사람 키우는 게 어디 쉽나요? 저 또한 고민이 많습니다. 저의 사례를 보시면서 함께 생각하고 또 공감하고 고민하고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 나가 봐야겠다는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양육자의 태도는 본문에서 다루겠습니다. 사람책 문화예술로 성장한 우리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don't know what you heard about me. I walk the fire with you. 네, 첫 번째는 아이를 둘러싼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이 아이를 자기주도적이며 자유롭게 세상을 인식하게 만들까요? 궁금하죠? 네, 두 번째는 아이의 생각입니다. 즉흥의 놀라움, 그것이 비밀일까요? 어떻게 창의적인 인재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도울 수 있을까요? 자, 문화예술로 성장하는 우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가장 유념하고 있는 것은 아이를 둘러싼 환경, 아이의 생각입니다. 이번 영상은 위에 두 가지에 집중해서 저의 생각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선택한 양육 방식은 나의 육아 키워드, 느리게 육아, 길거리 육아, 골목길 육아, 산책 육아, 길거리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둘러싼 환경, 자기주도적이며 자유롭게 세상을 인식하게 하라. 아이를 둘러싼 환경, 자기주도적이며 자유롭게 세상 인식. 아이와 환경의 협음 방식은, 즉 아이와 환경에 서로 주고받고 함께 소통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여러 가지 관계들은요, 학업, 인성, 인간관계, 인생관 등 인생을 살아가는 전반적인 모든 것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듯합니다. 여기서 환경은 집, 학교, 학원 등 특수한 목적을 둔 환경보다는 아이가 속한 세상 전부를 의미합니다. 문화라는 말로 대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웬 문화죠? 문화는 무엇일까요? 다음 장 보시면 환경과 문화의 관계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화란 말로 대체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이해 부탁드릴게요. 네, 어쩌면 우리 생활 영역에 있는 모든 것이 문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란 인류의 이상을 실현해가는 정신의 활동. 너무 멋있죠? 제가 말씀드릴 아이의 환경은 이것에 해당합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이제 아이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아이의 처음 세상은 엄마 혹은 주 양육자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주 양육자의 태도와 아이의 본래의 타고난 성향이 만나 최초의 세상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후에 만나는 사람들이 늘고 또 가끔씩 외출 시간이 생기면서 추상적으로 외부 세계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의 인식 과정은 인지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 모두 반응하며 복합적으로 배워가며 자라납니다. 아이가 속한 세상은 점점 넓어집니다. 그리고 아이는 서서히 독립을 준비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이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낍니다. 양육자는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길 바랄까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길 바랄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길 잘했다고. 네, 이 세상에 태어나길 잘했다라고 느끼려면 일단 세상이 재미가 있어야겠네요.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네, 그리고 아이의 주변 환경 인식은 저는요, 재밌다, 흥미롭다, 즐겁다, 알고 싶다, 안전하다, 이렇게 느끼길 바랬어요. 음, 이것을 아이의 주변 환경 인식 대신에 공부를 넣어도 손색이 없네요. 공부가 재밌어요. 공부가 흥미로워요. 네. 즉, 아이를 둘러싼 환경만 잘 조성해도 학업과 인간 관계는 그냥 순탄하게 진행이 될 거라는 욕심도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따로 육아법을 배운 것은 아니어서 제가 하고 있는 연극 교수법을 아이 육아에 적용하였어요. 그것은 놀이입니다. 자유로운 상상놀이. 제가 잘할 수 있는 거고, 또 좋아하고 아이와 하면 할수록 더 즐거운 놀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아이의 세상은 즐거운 놀이터가 됩니다. 우리 아이를 둘러싼 놀이터는 집 앞에서부터 시작했어요. 17년 1월 16일 길거리 운동기구라고 길거리 천연 유아 운동기구 점프대 매일 한 번씩 오가면서 가끔 지나가시던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들이 등반을 손수 도와주신다. 네, 처음에는 아이가 잘 못 올라갔는데 점점 잘 올라가서 또 두 발로 손잡고 점프했는데 지금 혼자서 점프하고 아자 점프 이걸 통해서 아이가 잘하는구나 정말로 잘하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아이와 골목길에서 뛰어놀고 그리고 많이 만지고 그리고 관찰하고 하다 보니까 저 또한 골목길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 아이를 둘러싼 그런 주변 세상이 저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를 좋아한다. 사람들의 움직임, 길거리에서 뜻하지 않게 이런 해프닝들. 그중에 나는 골목길을 가장 좋아한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골목길이 있었거든요. 나에게 골목길은 삶의 현장, 기억의 변화이다. 네, 골목길 가다 보면 친구도 이렇게 뜻하지 않은 동물 친구도 만나요. 길고양이에요. 길고양이가 이렇게 막 쓰레기를 이렇게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쟤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거기 인형이 하나 툭 하고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 인형 또한 누군가가 아끼던 인형이었고 이젠 쓸모없이 버려진 인형이겠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를 이렇게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골목에 나갈 때 주로 이용하던 작은 자전거가 하나 있어요. 앞집 누나가 준 자전거인데, 거기 보니까 어느 날 앞에 바구니에 저런 전단지가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보더니, 어머, 우리한테 메시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저거를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더니, 텔레비전 메시지네. 그래요. 얘는 글씨를 못 읽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텔레비전 그림을 보고 그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지는 저렇게 보관하는 건가 봐. 우리도 테이프 가지고 나와서 붙이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이다 테이프를 들고 나와요. 하겠다라고 했죠. 집에 왔다가 이제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누가 바퀴 두 개가 없는 자동차가 저희 저 앞에 누가 이렇게 또 놓고 왔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바퀴 없는 자동차 어떡하지? 그래서 뭐 할 일도 없으니까 놀이터 나갔고 시간 때우기용으로 바퀴 찾는 삐요 놀이를 했죠. 그랬더니 바퀴 하나를 정말 찾아내요. 아이가 신나서 하나 마저 더 찾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이제 테이프를 가지고 나와서 메시지를 이렇게 붙였어요. 메시지는 잘 보관해야 된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여기저기 메시지를 또 막 이렇게 살펴요. 무슨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또 띠는 그런 느낌이 막 들었나 봐요. 그것처럼 집 주변의 것이 무엇이든지 다 정말 놀이 도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타다! 드디어 공개합니다. 아이를 둘러싼 환경, 자기주도적이며 자유로운 세상 인식을 가능케 하는 양육자의 태도! 뭘까요? 아이의 시선으로 주변을 보고 걸음을 늦춰서 아이보다 반보 뒤에서 따라가기.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조금 느리게 천천히 때로는 멈추어 줍니다. 아이는 자신이 중심이 되어 선택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상상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를 둘러싼 환경, 자기 주도적이며 자유로운 세상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양육자가 조금 걸음을 늦추고 아이보다 반보 뒤에 서서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면 아이는 스스로 해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흥은 예술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며 예술을 예술답게 만들죠. 아이의 즉흥적인 생각, 상상은 놀라운 언어로 또 탄생합니다.
아이들과 제가 항상 매일 반복해서 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왜 등하원 길이라던가 이런 길은 언제나 똑같은 곳을 반복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어 그냥 걸어서는 한 5분 걸릴 길을 저희는 한 40분, 50분은 걸어서 가는 것 같아요. 코스마다 여기 보고 저기 앞뒤로 보고 항상 어제와 오늘이 뭐가 바뀌었고 심지어 길바닥까지도 꼼꼼히 살피고 가요. 예, 가는데 여기는 그 코너 도는 곳에 철조망에 항상 이렇게 뭐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나팔꽃이 지고 이제 씨앗이 이렇게 맺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동생한테 이제 형아가 알맹이 보여준다고 그런 거예요. 왜 집에 오니까 열매가 사라져 버린 거죠. 이렇게 주머니에서 빠졌나 봐요. 그래서 엄청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해 떨어질 즈음인가 봐요. 네. 눈이 한 번 온 날은 아이들한테 신난 놀이터죠. 눈은 시시각각 하루 중에도 계속해서 변화하잖아요. 눈의 그 형태들은요. 눈이 왔다고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그날 아침에 눈이 왔었나 봐요. 그리고 눈이 왜 자꾸 오지? 며칠 전 온 눈이었는데 왜 자꾸 오냐고 애들이 그래요. 그리고 엄마 왜 눈이 왜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왜 그럴까? 왠지 아직 눕지 않았던 거야 라고 말하고 싶진 않았나 봐요. 그냥 아이가 이렇게 자꾸 오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큰아이가 겨울이 자꾸 되니까 그렇지 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 그거 알아요? 겨울이 되면 눈이 온대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눈이 계속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눈이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소원을 비니 그 왕자님이 눈을 내리게 해줬나 봐 라고 했어요. 손을 한번 빌었었나 봐요. 오늘부터 우리 동네를 바다라 부를까? 우리 집 옥토퍼도 있고 우리 방은 옥터널 팔이야. 그러니까 즐겨보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교합해서 이렇게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 걸어가는데 동사판에 신발이 한 짝이 떡 있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보더니 갸우뚱하면서 왜 저기 신발이 있을까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저씨가 잠깐 양말 벗으러 어디 갔겠지라고 큰아이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이제 그 한참 이렇게 보다가 지나쳐 와서는 놀이터에 들렸어요. 영락없이 이제 자연물을 모아서 이제 요리를 한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조그만 이제 위에 지붕도 있고 여기서 이제 조그만 손으로 이제 돌멩이 주워다가 이렇게 이게 참치라고 해요. 엄마 아빠가 먹은 참치 생각이 나나 봐요. 내 왼쪽은 콩나물, 네, 콩나물이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마른 풀밭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이것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니 먹을 것 투성이야. 아이 눈에는 다 신기하고 새롭게 보이나 봐요. 그리고 오다가 보면 이제 횟집에서 꼭 횟집에 들려서 수족을 한참 쳐다봅니다. 오징어한테 인사도 하고요. 안녕 뭐 하고 있어? 라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사탕을 먹었는데 사탕이 뚝 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순간 너무 깜짝 놀라 어떡하지? 근데 지저분해서 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토끼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때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시는 분이 손주한테 비둘기 먹으라고 해. 뭐 그랬는데 그거를 저도 들렸는데 이 아이도 그걸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사탕을 영원히 먹을 수 없는 거야? 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주택가에 바닥에 바위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바위가 고정이 잘 안 돼서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그곳을 꼭 올라가서 흔들바위라고 한창 노는 또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큰아이가 흔들바위야 안녕 잘 지냈어. 너 너무 무거워. 엄마는 바위 말래. 제가 바위 입장에 대해서 바위의 역할을 해서 바위말을 했더니 엄마가 바위말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올라갈 수 있게 가벼웠으면 좋겠어. 아, 그래? 그래서 제가 계속 바위말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가 편하게 작아졌으면 좋겠어. 라고 아이가 바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큰아이가 너 마술 있어? 근데 왜?
그런데 왜 아직 변하지 않지? 아, 이렇게 바위와 대화를 했답니다. 야, 그리고 오늘 또 가다 보니까 인형 뽑기 기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형아가 열심히 이제 인형 뽑는 걸 옆에서 계속 관찰해요. 그래서 신기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보고 또 그곳을 지나서 또 오는데 얼음 이렇게 위에서 물이 떨어져서 이제 얼음이 되었나 봐요. 얼음이 되었는데 이걸 바닥에 있는 고드름이라고 하자. 넌 따뜻해지면 사라지니? 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드름 말, 고드름. 네, 제가 고드름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거의 집에 가까이 왔어요. 점프대, 점프대. 네, 밖에 유아 놀이터죠. 안녕, 잘 지냈어? 너 되게 높다. 이제는 지금은 엄청 커져서 아이가 그냥 쿡 열심히 그냥 아주 쉽게 점프점프하지만 지금은 아이한테는 되게 크게 느껴졌나봐요. 그때 당시에. 이거 사탕이야. 젤리 사탕 넣어 먹어. 바닥에 사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또 바위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또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궁금한 걸 찾아다니고 아이가 가는 길을 제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또 아이와 함께 또 지냈답니다. 네. 네, 아이들의 즉흥 발상은 더욱 천재적인 아이로 이끌어가는 열쇠입니다. 아이의 생각, 즉흥에 놀라움,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양육자의 태도. 두 번째 팁 나갑니다. 타다! 생각과 말을 듣고 수용하며 즉각 반응하며 기록하고 기억하라. 아이는 경험을 통해 세상의 불안정한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갑니다. 아이가 세상을 인식하는 과정은 어쩌면 앞으로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형성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아이들이 둘러싼 세상을 꼼꼼히 하나씩 차근차근 둘러보고 살펴보고 느껴보고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어, 저가 엄마가 둘러싼 세상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날은 이런 커다란 뭐라 그러죠? 그 전신주들
위에 얽혀 설켜 있는 전신주들이 이렇게 보였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걸어가면서 계속 살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이런 모양 엄청 많이 전선들이 얽혀 있죠. 네. 있는데 저기 멀리 하나가 우뚝 서 있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게 뭐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계속 의아스러웠어요. 저게 어디서 봤는데 했는데 굉장히 익숙한데 낯설기도 하고 익숙한 그 무엇인데 집에 와서 알았어요. 바로 이거라는 거. 네. 네, 맞아요. 초식 공룡 숲 같이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어요. 네. 아이들과 함께 같이 놀다 보니까 저도 마치 세상을 놀이터로 인식하게 되고 재미있고 흥미롭고 그리고 좀 더 알고 싶은 그런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되었답니다. 미래가 바라는 인재의 능력은 창의력, 비판적 사고, 남들과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 의사소통 능력, 협업, 크리에이티브, 크리티컬한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양육자가 바라는 우리 아이는 좋은 대학 가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직장에 다니길 바라기에 앞서 가장 원하는 것은 아마도 아이의 행복일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갈등과 시련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길 바라며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올바른 길로 잘 나아가길 바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믿음입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아이들은 자신 또한 긍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양육자의 태도가 아이의 자기 신뢰감,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고 풍부하게 생각하고 잘 자라는 환경은 양육자가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좋은 기억들은 아이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아이의 양육에도 필요하지만 인류의 이상을 실현해가는 정신활동인 문화와 인류의 진화를 가능케 한 자유로운 예술적 상상력은 어쩌면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만들며 인간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데 세대를 통틀어서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연극예술 교육을 하는 저의 사명감일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아이는 자라고 있으며 언젠가는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현재 우리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함께 힘내요 우리. 이상 문화예술로 성장하는 우리였습니다. 아트 감수성 맘이었습니다.